잔느 바렛. 그녀는 배를 타고 세계국 곳을 여행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는 물론 인상적인 업적이지만 여성들이 탐험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그녀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히나 더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죠. 잔느 바렛은 1740년 프랑스 부르고뉴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문맹이었는데 그 당시 농민에게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운이 좋았던 어린 잔느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읽고 쓸 줄 알았어요. 바렛의 초창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농민 중에서는 드물게 읽고 쓸 수 있었던 어머니가 딸을 가르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몇 년을 빨리 거슬러 가서 20대가 되어 이미 양친을 잃은 잔느는 필요한 수입원을 절실히 찾고 있었는데요. 잔느는 그녀가 갖게 될 직업으로 세상을 여행하고 사랑에 빠지며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할 것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프랑스의 자연주의자 필버트 코머슨이 등장합니다. 당시 35세였던 그는 공무원의 아들이었고 의학을 공부했으며 자연세계를 탐험하기 전에 의사로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학계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고 있었고 심지어 현대 분류학의 아버지로도 알려진 유명한 식물학자 칼 린네와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분류학이란 새롭게 발견된 종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과학입니다. 초점이 벗어났네요. 코머슨의 아내는 비극적으로 1762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자신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22살의 잔느 바렛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필버트는 잔느를 가정부이자 개인 간호사로 고용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언제 사랑에 빠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764년에 이는 기정사실이 되었죠. 두 사람은 파리로 옮겨갔고 바렛은 계속해서 코머슨과 가사를 돌봤습니다. 다음해인 1765년 코머슨은 유명한 프랑스 탐험가 루이 앙뚜안 드 부겐빌의 세계 탐험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식물학자로 일하면서 야생동물과 전 세계의 식물들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에 코머슨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탐험대에 합류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새로운 식물과 동물종을 발견하는 일을 좋아했지만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일단 조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생각에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스러운 잔느는 그의 조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때는 18세기고 여성들에게 바다에서의 과학적 탐험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게 하며 코머슨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남자 조수로 위장할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는데 아마도 그녀의 변장이 분명히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장 바렛이라는 남자로 배에 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코머슨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그는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는 정말 그녀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식물학자들에게는 수톤의 장비가 있어서 그와 그의 조수 장은 두 배 중 한 척의 그들만을 위한 멋진 큰 객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렛에게 편리하게 작용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실은 그녀가 여지껏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만의 전용 욕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던 것 같네요. 학위를 하는 동안 코머슨의 다리에 지속적으로 궤양이 생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멀미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렛은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를 돌보는 데 보냈어요. 코머슨의 회고록에 따르면 식물학자들은 원정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가 신세계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 도착했을 때에서야 바빠졌습니다. 그때부터 대부분의 과학 작업이 시작되었죠. 그는 지형과 바다 그리고 그곳의 생태계를 연구해야 했는데요. 그는 결국 새로운 돌고래 종을 발견해 코머슨 돌고래라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그의 다리는 상태가 매우 나빴어요. 하지만 바렛은 단지 자신의 파트너를 돌보는 것만 하는 착한 시골 여자가 아니었는데요. 그녀는 결국 이 탐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스스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었어요. 다리 때문에 코머슨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바렛은 실제로 많은 일을 직접 했습니다.
디, 바람, 눈, 산을 뚫고 그녀는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견본과 그들이 사용하던 보급품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코머스는 아예 배를 떠나지 못하고 다리가 아물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배에 갇혀있는 동안 그의 조수는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 탐험의 중요한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 코머슨이 부겐빌레아라고 이름 붙인 아름다운 꽃 덩굴도 발견했어요. 배가 두 번째로 몬테비데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파타고니아에 있는 식물 표본을 수집할 예정이었고 그 배들은 바람이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코머스는 다리 때문에 여전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배를 떠나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렛은 시료와 조개 껍데기 그리고 돌을 수집하는 것을 도우며 내내 그와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였고 그들은 곧 그들의 강인함과 용기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모든 탐험가들뿐만 아니라 부겐빌은 그들의 헌신을 존경하게 되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바렛은 심지어 코머슨이 그들이 남긴 기록과 그들이 수집한 견본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1768년 4월 원정대가 타히티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바렛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된 사람이 타히티 원주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배 안에서 의혹은 이미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겐빌은 나중에 다른 탐험가들과 선원들이 장의 모습, 수염, 목소리, 사생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는 배의 외과 의사가 식물학자의 조수가 여자인 걸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바렛과 코머스는 그의 조수가 여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즉시 부인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그래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 그 배는 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있는 오늘날의 모리셔스 섬인 작은 섬나라로 출항했습니다. 부겐빌이 두 사람을 존중했고 그의 배에 여성을 태운 채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코머슨과 바렛은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그는 문제도 없애고 친구들을 처벌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었죠. 운 좋게도 코머스는 섬의 주지사가 동료 식물학자이자 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바렛은 그곳에 잘 정착했고 그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했고 근처의 레비니용 섬과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식물 표본들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1773년 건강 악화로 코머슨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잔느는 돈도 친구도 없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지사는 그 후 프랑스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녀의 일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남겨졌고 그래서 그녀는 모리셔스 섬의 수도인 포트 루이스에서 여관을 관리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마 프랑스로 향하기 위해 그 섬에 도착했던 프랑스 육군 장교인 장 두베르네를 만났을 것입니다. 바렛과 두베르네는 마음이 잘 통해 곧 사랑에 빠졌고 그 이듬해인 1774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한 신혼부부는 프랑스로 돌아갔고 마침내 잔느 바렛은 세계 일주 여행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최초로 세계 탐험을 완수했습니다. 1776년 바렛은 코머슨이 유언장에 남긴 돈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돈은 바렛과 두베르네가 생 오우레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줬지만 잔느는 여전히 부겐빌 원정대에서의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해냈던 것에 대한 마땅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785년 당시 45세였던 잔느는 식물학에 대한 기여로 약간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코머슨의 이름을 딴 많은 식물과 동물 종들이 있었지만 잔느 바렛은 일생 동안 결국 그런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2012년이 되어서야 새로 발견된 꽃종을 솔라눔 바르티에라고 부르며 위대한 여성 탐험가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농촌 출신 여성에서 역사를 창조하는 세계 탐험가까지 잔느 바렛의 이야기는 매혹적인 이야기고 확실히 기억에 남겨둘 가치가 있지요.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잔느 바렛 이야기처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세계 항해를 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